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초심자분들을 위한 방송이니까요. 스스로 판단하셔서 초심자나 아니고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이시라면 이 방송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을 가끔 봤을 때 저희 회원분들 포함해서 좀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투자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제일 안정적으로 이 방송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투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투자의 반대는 저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전 그러니까 본전이란 좀 그렇네요. 원금 손실. 그죠. 이거 훨씬 낫네요. 원금 손실 없습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리스크가 없죠. 근데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죠. 원금 손실, 저축. 어차피 이 화폐 가치 떨어지면 원금 손실 되는 건데 지금 1억, 10년 뒤에 1억, 좋다. 그건 이것도 아닌 거죠. 이건 뭐 다른 이야기니까요. 오늘 리플 투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투자니까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곧 나는 원금 손실 언제든지 날 수 있고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해보겠다. 그게 투자예요. 그리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그래야지 드라마틱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쪽을 택한 분들이 이제 여러분이신데 좋아요. 이쪽을 택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법론은 다양하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잖아요. 공부 비법이 있는 것처럼 투자도 다양한 투자 비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투자법을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투자법의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면 특히 여러분은 암호화폐라는 변동성이 엄청난 곳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변동성,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 암호화폐 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의외로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매력이죠. 정리드리면 투자는 원금 손실을 언제든지 날 수 있어요. 저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높고 리스크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여러분에 맞는 틀을 만들어낸다면 이 변동성 센 투자처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리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희 코인키스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죠. 펀더멘털 확률입니다. 이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리플을 XRP를 사야 되는 이유.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힘든 경제 속에서 리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왜 리플을 샀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굳이 공개 방송에서 무진장 많이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펀더멘탈인지 뭐 국제송금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하셔야 돼요. 리플에 믿음이 안 간다.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야? 상장 폐지라는 말이 아직도 두려우시다면 이거 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상장 폐지 될 거 왜 갖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확신하신다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평단 맞추기. 중요하죠.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신은 없습니다. 신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은 없다.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 모르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고 외람되지 않게 여러분께 다가가고 외람되지 않게 오만하지 않게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바닥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여기 내가 만약에 이 A라는 지점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이게 바닥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안 내려갈 것 같았어요. 근데 더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사고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변곡점 나올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걸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 좋다. 그냥 리플 그냥 한 번에 때려 박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평단을 맞춰 나가셔야 돼요. 저희 구독자, 저희 그 회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세 자릿수는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자릿수. 네 자릿수는 너무 까마득하니까 999원이더라도 세 자릿수 안으로는 들어오게끔 맞춰놔라. 단 펀더멘탈이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서 리플의 펀더멘탈은 확실해. 그 생각이 드신다면 평단 맞추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댓글들 잘 보세요. 저희 댓글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닉네임 오른쪽에 보시면 막 숫자 적혀 있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트로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회원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남긴 댓글을 더더욱 유심히 잘 보세요.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시간 투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95대 5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99명이 손실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는 시간 투자 같은 건 없어. 난 무조건 빨리.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평균적으로 주식을 홀딩하고 있는 기간은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진득하게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적금은 은행 가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적금 일반인이 A라는 사람이 있다면 적금 들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몇 년짜리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3개월짜리요 이러십니까? 몇 년짜리 있어요?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2년짜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1년짜리 주세요. 연 단위로 놀아요. 맞아요. 희한하죠? 적금은 연 단위로 하는데 근데 암호화폐나 주식은 빨리. 그냥 이 초보자분들의 마인드에는 그냥 이 주식판이든 암호화폐판이든 그냥 쉬운 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판. 여기는 쉬워. 그냥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빨리. 그러다가 이제 빨리빨리 하면서 시간 투자 못 하시다가 점점 계좌 박살나면 그때서야 이제 표정 관리 안 되시면서 사태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 투자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플의 시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모든 악재가 걷어졌을 때 모든 악재가 사라져야 돼요. 뭐 당장 경제 악재일 수도 있고요. 경제 위기 악재 아니면 SEC 악재 아니면 코인베이스 악재 뭐 다양한 악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가격을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전에 정리하는 거는 좀 아쉽지 않나요? 전제 조건은 무조건 펀더멘탈이 본인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disclaimer 저는 여러분께 투자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참 종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런 말씀도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넘기겠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펀더멘탈 있는지 체크하세요. 평단 맞추기 여러분 스스로 잘 맞춰보세요. 시간 투자할 수 없다면 리플 말고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리플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자, 세 가지 정리됐고요. 10분간 스피치 해드렸고, 자, 이제는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지금부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투자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방송 지금 이 콘텐츠라는 거 참고하세요. 고수분들은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고수분들이 제 방송을 볼 일도 없겠지만 자, 진짜 제가 한번 이 본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투자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투자할 때마다 손실이 나면 투자 못 하시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손실이 안 나고 수익이 나면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초보분들이시라면 잘 들어보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100%의 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종목에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은 약하니까 여러분이 또 공감이 안 간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1억 원 합시다, 1억 원. 1억 원 좋다. 투자 금액 1억 원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1억 원 어떤 거에 투자하려고, 주식 투자하려고 1억 원을 갖고 있는데, A라는 종목이 발견됐습니다. 너무 좋아.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화끈하게 다 들어갑니다. 화끈하게. 평소에는 상남자도 아닌 분들이 나는 상남자야 외치면서 이상하게 투자할 때만 상남자예요. 네? 여러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할 때만 상남자예요. 평소에는 아닌 분들이. 1억 원을 다 들어가요. 오, 그런 배짱은 저도 배우고 싶네요. 투자 금액이 1억 원인데 1억 원을 다 넣는 사람이 있어요. 퇴직금으로 투자하려고 그 퇴직금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참 희한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종목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저는 30%.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알게 됐어요. 와 이거 좋다 A 종목. 그러면 3천만 원만. 3천만 원만. 왜 3천만 원 들어가냐고요? 제가 여기 이게 지금 어느 위치인지 어떻게 알아서 3천만 원. 그랬는데 3천만 원만 담궜는데 올라가요. 그러면 막 아쉽죠, 사람이. 그냥 다 때려 박을 걸. 그런 마음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셔야 돼요. 화끈하게 누르세요. 욕심을 눌러야 됩니다. 욕심만한 진심도 없습니다. 욕심만한 진심도 없다. 진심은 욕심이다. 욕심에서는 다 진심이 나옵니다. 평소에 겸손한 사람도 A라는 종목 나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은 1억 원 다 따로 때려 박아요, 여기다가. 욕심만한 진심도 없다. 그렇게 하면 깡통 찬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3천만 원. 3천만 원 넣었는데 올라요. 욕심내지 말라니까요.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면 3천만 원 넣으시고요. 나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누군가한테 들어가지고 알게 됐다. 10%. 10%. 무조건 10% 그냥 1,000만 원. 1,000만 원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원금이 1,000만 원이신 분. 그러면 10% 넣으면 100만 원 넣으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100만 원 어느 세월에 돈 벌어요? 그분한테 역시 이 말씀, 욕심만한 진심도 없다. 욕심만한. 그러면 1,000만 원 다 넣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100만 원만. 100만 원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세월에. 그럼 1억 원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저축. 여러분은 왜 저축하십니까? 제가 저축하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투자하려고. 돈을 제가 저축하는 이유는 돈을 팍팍 쓰고 싶어서 그래요. 과소비에다 팍팍 쓰는 게 아니라 투자에다가 팍팍 쓰려고요. 전 저축해서 은행 좋은 일 시키고 싶지 않아요. 은행들 우리 돈으로 이자 놀이 하잖아요. 이번에 뭐 몇 조 이렇게 그 수익 냈다면서요?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우리는 일반 서민은 죽겠는데 은행은 돈 잔치 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금리 올려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어요. 왜 내가 내 돈을 여기다 합니까? 잠시 머물러 있을 뿐.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자주적 확신시 30%.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초보라면. 이게 싫으시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좌 박살 나시든지 아니면 투자를 안 하셔야 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분명히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 쓸 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입니다. 근데 카드 값이 300만 원이 나갈 겁니다. 일주일 뒤에. 꼭 이런 걸로 주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이걸로 하시죠 도대체?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왜? 한 10만 원 더 늘리려고요? 그러다가 나락가시면 어떡할 건데요? 쓸 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철칙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요즘 2030 B2 이런 거 B2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B2란 내 사전에 없습니다. 세상에 빚 내고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돈으로 투자한다고 남의 말 듣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의 돈으로 불안해가지고 투자가 잘 되겠습니까? 투자는 편안해야 되거든요. 불안하면 안 됩니다. 조바심 느끼는 사람이 돈 뺏기는 판이 이 암호화폐판, 주식판이에요. 남의 돈으로 한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욕심 아닙니까? 왜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죠? 돈 벌려고? 욕심만한 진심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은 욕심이군요. 라고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돈으로 하는 사람한테. 욕심만한 진심은 없다. 영끌? 저는 그런 말을 제가 써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혀 없어요. 왜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죠? 그게 투자입니까? 욕심이지? 맞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왜 듣죠? 여기서 남이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요. 적어드리겠습니다. 친구, 지인, 가족, 유튜버. 제일 위험해요, 유튜버. 그럼 너는? 저도 마찬가지. 전 진심이에요. 코인키스 포함.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매체? 유명인?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유튜버에 나오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명인이고 TV에도 나온 분이신데 그러면 들어야 되나 말을? 유명인은 신이 아닙니다. 유명인은 말 그대로 유명할 뿐이에요. 신이 아니다. 절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점이 아니라면 건들지 않습니다. 미친 듯한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9만 전자 갔는데 작년 언젠가 그랬잖아요. 10만 전자 된다고. 9만 2천 원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 지금 5만 원대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9만 전자에서 이거 만 원 먹으려고 여기다가 욕심은 진짜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방송의 결론은 욕심인데요. 제가 욕심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한 번에 다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고점에서 사는지
제가 쭉 정리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주적으로 확신한다면 30%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했으면 10%만 들어갑니다. 쓸 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남의 돈 빌려 사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저점이 아니라면 건들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익히신다면 아마 손실 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이렇게 2030 분들 중에서 연끌해가지고 비투해가지고 이렇게 파산 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구제해 준다면서요. 야, 이건 또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점에서 잡아서 올라가면은 내 돈, 떨어지면 남이 도와주고. 와, 그런 게 어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판은 굉장히 무서운 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칙 같은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의 원칙 같은 게 없으면 그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이렇게 손실 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쭉 열거해 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실수하고 계실 겁니다. 한 방에 들어갔다. 욕심이 지나치다. 내가 이 위치가 고점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남의 말을 듣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운 좋게 그렇게 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그렇게 하면 손실의 연속일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